예, 안녕하십니까. 김소영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입니다. 이 판례는 21년 만에 일용직 근로자 그 월 평균 근로일수를 22일에서 20일로 변경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024년 4월 25일에 나온 판결인데, 이 판결로 인해서 각종 손해배상 그 소송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안의 개요를 보시면, 이제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2014년 7월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이제 높이 28m의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그 안전망이 뒤집혀서 바닥으로 떨어져서 이제 그 골절상을 입었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복지공단은 이 삼성화재해상 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A씨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2억 900여만 원, 요양급여 1억 1000여만 원, 또 장애급여 약 3천만 원 등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그러니까 이 소송에서 원고가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해당 크레인의 보험자인 이제 안전망이 크레인에 연결되는 안전망이 뒤집혀서 이제 이런 업무상 재해를 입었기 때문에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즉 피고를 상대로 7,957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은 그 일용직 근로자의 월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이 A씨가 사고 당시에 약 51세 4개월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만 65세가 되는 2028년 3월 18일까지 일시 수입 손해를 산정을 한 것입니다. 이제 도시 일용직 근로자 임금에 의한 소득을 인정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월 근로일수를 며칠로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손해배상액이 차이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시 수입 산정을 위한 월 근로일수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1심은 2019년에 나온 부산지방법원 판결은 이 도시 일용직 근로자의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해서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일용직 근로자라 하면 특별한 기능 없는 이제 일용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그 원심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20년에 내려진 판결인데 월 22일로 기준점을 잡았습니다. 그 일용직 근로자의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이제 계산을 했고요. 이제 대법원 금년 4월 25일에 내려진 그 대법원 판결은 일용직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 즉 월 가동일수를 월 20일로 결론을 내리고 원심을 다시 부산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판결을 소개함에 있어서는 왜 1심은 월 평균, 일용직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를 19일로 산정했는지, 또 왜 원심은 또 22일로 했는지, 대법원은 왜 20일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 판결 요지와 논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심 2019년 그 부산지법 판결은 중간쯤 주신 부분 보시면은 월 가동일수가 22일로 추정된다.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이렇게 미리 전제는 했어요. 이제 그 위에 다시 올라가서 맨 위에 보시면 2003년에 대법원 판결은 도시 일용 근로자의 월 이제 그 가동 일수, 평균 근로일수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근로 조건이 산업 환경에 따라서 해마다 변동하는 그 도시 일용 근로자의 일시 수입을 그 일일 임금에 관한 통계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 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그 각종 통계 자료 등이 나타난 월 평균 근로일수와 또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이제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서 합리적인 사실 인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보았을 때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도시 일용 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는 22일로 추정된다. 그래서 제1심도 이제 그러한 그 월 22일을 전제하고 이제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일용 근로 내역서상을 보니까 이 사건 근로자가 2010년 5월부터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4년 7월까지 51개월간 총 근로일수가 179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대법원이 이제 비록 경험칙상 일용 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20일이라고 해도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19일로 인정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사건 제2심 원심에서는 어떤 점에 또 주목을 했는가 하면 이게 고용보험 신고가 안 된 사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일용 근로 내역서만 보아서 판단하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또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원심은 이제 2020년 부산지법에서 내려진 원심은 22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2003년 판례는 이제 전 페이지 설명드린 거니까 생략하고요. 줄친 부분만 보시겠습니다.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도시 일용 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추정된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도 이 A씨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 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 등을 고려해서 고시한 통상 근로개수는 100분의 73. 여기 3년마다 고시하는데 이게 이제 일반 상용 근로자에 비해서 이 일용 근로자들은 월 근로일수가 들쑥날쑥하죠. 그렇기 때문에 100% 인정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통상 근로개수를 설명드리면 통상 근로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 일용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용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평균 임금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정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은 근로일수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실제 근로일수하고 이런 이제 일실수입 우리가 산정할 때 보상기준 금액 간의 괴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통상 근로개수라고 하는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3년마다 이제 고시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보시면은 줄친 부분 고용노동부 장관은 3년마다 이 통상 근로개수의 타당성 지금 100분의 73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고시를 하고 있는데 이 통상 근로개수 100분의 73을 이제 계산할 때 일용 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를 22.3일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당시에 이제 2018년부터 2021년 말까지 적용된 통상 근로개수는 100분의 73 기준이 22일도 아니고 22.3일이었어요. 22.3일 정도를 전제로 산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용 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감소 추세가 있다고 하지만은 이게 국내외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유동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일용 노동자의 월 가동일수에 관한 경험칙에 확실한 변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1심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19일로 본 것이 19일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고 지금 이 원심은 이러한 어떤 일용 노동자의 월 가동일수에 관한 경험칙에 확실한 변화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22일로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1심은 19일, 2심은 22일. 다음 대법원은 이제 21일로 결론을 내리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는데 대법원의 판결 요지와 논거를 보시겠습니다. 역시 2003년 판례를 이제 먼저 전제를 하고 근데 2003년 판결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줄친 부분만 보시겠습니다. 대법원은 1992년에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평균 25일로 보았었습니다. 90년대 초반에는 그러니까 어떤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평균 25일로 보았죠. 이제 그 다음에 2003년 판결에 이르러서는 그리고 2003년이면 한 11년 흘렀죠. 2003년 판결에 이르러서는 관련 통계와 가동일수 감소의 경험칙 등을 고려했을 때 도시 일용 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는 25일,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는 22일로 본 것이죠. 하급심은 주로
이제 도시 일용 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로 이제 본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제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어떤 판결도 이 대법원 판결 이전에 이미 그 20일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는 2003년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일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었죠, 이제.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단축한 결과 2011년 7월부터는 그 모든 사업장에 그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등 이제 전반적으로 그 노동 현장에서 근로시간 감소가 이루어졌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대체 공휴일이 신설되었고, 또 임시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공휴일이 증가를 했죠. 이제 그리고 또 그 근로자들의 어떤 의식과 그 라이프 스타일 변화, 즉 삶의 질 향상과 또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뭐 소위 워라밸이라고 하는 것 등 근로적 근로 여건과 생활 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지금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죠. 첫 번째, 법정 근로시간 단축. 두 번째, 대체 공휴일 신설, 임시 공휴일 지정 가능. 세 번째, 워라밸 풍조. 이 세 가지를 이제 그 어떤 사회적 경제적 변화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그 대법원은 이 도시 일용 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이제 결정할 때, 제시할 때 이 고용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를 이제 근거로 했었는데, 이 통계, 이 실태 조사의 결과 내용이 계속 이제 변화해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통계 자료를 근거로 22일이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었는데,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도시 일용 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를 21일 초과해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제 그런데 원심은 이 도시 일용 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통계를 살펴보고 또 도시 일용 근로자의 근로 여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구체적으로 더 심리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심 법원에 파기환송한다라고 이제 대법원이 판시를 했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그 제1심과 원심과 대법원이 각각 19일, 22일, 20일이라고 결론을 내린 그 논거와 주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평석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이제 21년 만에 일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가동 일수를 22일에서 이제 20일로 변경을 했는데, 그 논거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정 근로시간 단축, 연간 공휴일의 증가, 또 워라밸, 또 각종 통계 자료의 내용 변화를 논거로 해서 이 일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가동 일수를 이제 22일에서 20일로 줄인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원합의체 판결이면은 명시적으로 판례 변경이라고 할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모든 사건에서 그 일용직 근로자의 월 근로 일수를 20일로 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입증 책임을 입증을 잘해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월 20일로 그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그런 판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판례 변경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이제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어떤 특수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일용 근로자의 월 근로일수를 월 20일 이상으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이 판례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종 손해배상의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보험회사로서는 유리한 판결이고, 또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고용노동부 장관이 3년마다 고시하는 그 통상 근로개수 변경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 판결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